돼요? 네. 3, 2, 1. 오늘은 이제 비정규직 간접 고용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파견 근로자, 일명 파견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본인이 비정규직이긴 한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이제 명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은 이제 직원은 이제 본인 한 명인데 사장님은 두 명이라는 이런 삼각관계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제 파견 사업주 그리고 사용 사업주 이렇게 두 명이 있게 되는데, 이제 파견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만나는 사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당신은 이제 여기 가서 일을 하면 된다라고 근무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 장소에 있는 사장님, 이분이 이제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 사용사업주에게 보통 일상적인 지휘나 지시를 받게 되는 거고,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처음에 맺은 파견사업주와 논의하거나 상의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파견은 이제 파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주 외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고요.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직접 생산 공정이나 건설 공사 현장, 의료인 같은 이제 금지 업종에는 직원을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지 조항을 어기고 파견을 하는 것을 불법 파견이라고 하고, 그런 불법 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는 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파견 근로자의 이제 근무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던 이 파견 사업주와의 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는 있어요. 내가 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장 내에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보통 근무지를 많이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지를 옮기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한 사업장에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파견법에 나와 있는 제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이제 파견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요. 직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자라고 해서 2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이제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경비와 같은 그런 업종에서는 이렇게 파견직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2명이라는 특성 말고는 다른 근로자와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사업주의 의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 각종 수당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파견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이 파견 근로자를 데리고 직접적으로 일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휴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 근로자가 이 고충을 토로하면 이 사용사업주가 이것을 듣고 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파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사회면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 파견은 이제 엄밀하게는 사실 파견법을 어긴 파견은 다 불법 파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위장 도급이라는 형태를 불법 파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이라는 것도 파견처럼 이제 근로자는 한 명인데 사업주는 두 명인 약간 삼각관계라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급 같은 경우는 용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용역 업체가 실제로 근무하는 곳에 근로자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제 파견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용역 업체가 파견법에 등록된 그런 회사일 필요도 없고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파견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파견이 아닌 용역, 이른바 이제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파견 근로와 도급 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원청 회사라는 어떤 장소에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원청 업체가 도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시키고 또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대우를 하면서 하나의 집단처럼 휴게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근태를 관리한다든지 노무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급 근로자의 어떤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무 평가도 원청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담당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룰을 어기고 이제 원청업체가 이제 하청업체 소속의 이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고 근태도 관리하고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청 소속 근로자에 마치 편입된 것처럼 근태 관리도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혹은 이제 불법 파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견법을 어긴 게 되고, 불법 파견 같은 경우는 이 사용 사업주, 이제 원청업체죠. 그러니까 파견법을 위반해서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이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불법 파견에 대한 소송이나 아니면 노동청 진정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또 본인이 이제 파견 근로자인지 아니면 도급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이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용 사업주가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